회사 그만두면 다 끝날 줄 알았다. 은퇴 후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.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랬다. 이제 좀 쉬자. 30년 넘게 일했으면 됐지. 앞으로는 마음 편히 살자. 그렇게 퇴직을 맞이할 땐 어느 정도의 해방감도 있었다.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 뜨지 않아도 되고, 보고서 하나에 눈치 볼 일도 없고, 회식도 없고, 야근도 없고.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. 퇴직하고 나서야 깨달았다. 진짜 문제는 그 후에 시작된다는 걸. 어느 날은 뉴스에서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고, 어느 날은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보며 이상하게 숨이 턱 막혔다. 내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, 은퇴 후엔 마음 편히 살아도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리 불안한 걸까? 사실 나만 그런 건 아니었다.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퇴직 후 진짜 인생의 무게를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.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은퇴 이후의 삶.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었다. 1. 퇴직하면 쉰다. 3개월 후 무기력증에 빠진 58세 김 과장의 이야기. 김 과장은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정년을 2년 앞두고 희망퇴직을 선택했다. 퇴직금도 꽤 받았고 집도 자가였기에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이었다. 처음 2달은 너무 좋았단다. 아침마다 늦잠 자고 평일 오전에 카페 가고 골프도 한두 번 치러 다녔다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허전해졌다.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? 하루 종일 딱히 할 일이 없으니 TV만 보게 되고 누구랑 연락도 뜸해졌다. 시간은 흘러가는데 자신은 멈춰있는 느낌이었다.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자존감은 점점 작아졌다. 결국 김 과장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재능기부 프로그램에 등록했다.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삶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. 이 사례가 알려주는 교훈.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경제적 문제보다도 소속감의 상실이다. 우리는 회사 사람 김 과장으로 살아왔지,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. 은퇴 후 삶을 위해선 나만의 리듬과 정체성을 다시 설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. 2. 퇴직 후 재취업했지만 월급은 60% 62세 박 부장의 현실. 박 부장은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했지만 한 달, 2달 지나며 이 돈으로 20년은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노후 자금은 계산해보니 빠듯했고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와 자녀의 결혼 자금, 부모님 부양 등 예상 밖의 지출도 많았다. 그래서 결국 재취업을 택했다.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. 한때 수백 명을 이끌던 부장이었지만 재취업 시장에서는 경력보다 나이가 먼저 보였다. 어렵게 구한 일은 중소기업의 사무직 계약직.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고 업무는 익숙하지 않았으며 팀원들과의 거리감도 느껴졌다. 박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. 일은 일이야. 하지만 마음가짐이 다르지. 이젠 내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버티는 거니까. 이 사례가 알려주는 교훈. 은퇴 후 재취업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. 나이 들면 경력보다 건강, 적응력, 태도가 더 중요해진다. 50대부터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을 준비하거나 나만의 일거리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다. 전문가는 말한다. 60대 이후에도 소득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생산 가능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. 퇴직 후 소득의 70% 수준은 목표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이해해야 하죠. 3. 퇴직 후에도 여유롭던 이 부장, 그는 왜 달랐을까? 같은 시기에 퇴직한 이 부장은 분위기가 달랐다. 50대 중반부터 퇴직 이후를 계획해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을 58세에 모두 정리했다. 59세부터는 자산 배분을 시작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, 예비 의료비, 여행 자금 등 목적별로 나눴다. 은퇴 직전엔 시니어 자산 관리 세미나에도 참석하면서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봤단다. 게다가 그는 소일거리로 운영할 작은 온라인 책방을 60세에 오픈했다. 매출은 크지 않아도 하루에 책 정리하고 고객과 매일 주고받는 시간이 삶에 의미를 줬다.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며 살아도 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. 이 사례가 알려주는 교훈.
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. 삶의 구조, 시간의 주도권, 그리고 의미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의 문제다. 전문가 인사이트.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은 결국 두 가지다. 첫째, 안정적인 현금 흐름. 둘째, 삶의 목적과 리듬.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한 사람은 노후에도 행복할 확률이 높습니다. 은퇴 후 진짜 인생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팁. 지출 구조부터 점검하자. 은퇴 이후 지출은 소득보다 빨라진다. 특히 의료비, 가족 지원, 주택 유지비 등이 예상보다 더 크다. 지금부터라도 가계부를 정리하고 고정 지출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자. 퇴직금은 한 번에 다 쓰지 않기. 많은 사람이 퇴직금으로 여행, 자녀 지원, 빚 갚기 등 다양한 지출을 한 번에 한다. 하지만 이 돈은 노후 생존 자금이다. 꼭 필요한 용도를 정해두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. 나만의 루틴과 일거리 찾기. 은퇴 후 시간은 무한하다.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취미든 일이든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. 글쓰기, 운동, 봉사, 소일거리, 창업 등 어떤 형태든 좋다. 건강은 자산이다. 돈보다 중요한 게 체력이다. 60대 이후엔 병원비, 약값, 관리비가 더 크게 다가온다. 식습관, 운동, 건강검진부터 철저히 챙겨야 한다. 맺으며 진짜 인생, 이제 시작이다. 회사에 다닐 땐 늘 누군가가 내 시간을 정해줬다. 출근 시간, 퇴근 시간, 회의 시간, 휴가 기간까지. 하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게 내 손에 달렸다.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설계하고 스스로를 관리해야 하는 시기다. 그래서 퇴직은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시작이다.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인생 2막, 지금부터라도 내가 살아갈 인생을 진짜로 준비해보자. 지금이 늦은 게 아니다. 지금이 딱 시작하기 좋은 때다.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깊이 있게 풀어볼게요. 특히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, 수치,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팁과 주의사항을 친근한 말투로 전문가 시각에서 알려드릴게요. 1. 은퇴 준비, 돈만큼 중요한 현금 흐름 관리. 많은 분들이 은퇴 자금을 단순히 목돈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에요. 예를 들어 퇴직금 3억 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걸 한꺼번에 쓰면 몇 년 버티기 힘들죠. 실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활비는 월 소득의 70% 정도로 줄여야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. 만약 직장 다닐 때 월 400만 원 벌었다면 은퇴 후에는 월 280만 원 정도로 생활을 맞추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죠. 이걸 감안해서 자산을 나누는 4% 룰이라는 것도 있어요. 쉽게 말해 은퇴 후 원금의 4% 정도만 매년 꺼내 쓰는 걸 추천하는 건데, 예를 들어 3억 원 있다면 3억 0.04 1200만 원, 월로 치면 약 100만 원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죠. 물론 이 4% 룰은 물가 상승이나 투자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한번 자산 규모를 점검하고 나눠보는 데 좋은 기준이 됩니다. 2. 재취업과 부업, 건강과 적응력도 준비해야 한다. 5060대에 재취업을 하려면 단순히 경력만 믿을 수 없어요. 실제로 취업 현장에선 연령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.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재취업 성공률은 10명 중 3명도 안 된다고 해요. 그마저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형태가 많죠. 그래서 일찍부터 자기만의 소득 다각화를 준비하는 게 필수예요. 예를 들어 김 과장 사례처럼 동네 봉사나 재능 기부로 시작해서 점차 일을 늘리거나 박 부장처럼 간단한 온라인 판매, 프리랜서 활동, 강의 같은 걸 해보는 거죠. 건강도 무시 못합니다. 요즘 60대라도 체력이 좋으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지만 무리하면 금방 지치고 병원 신세를 지기 쉽거든요. 하루 30분 걷기, 꾸준한 스트레칭, 그리고 정기 건강검진은 꼭 챙겨야 하는 기본 준비입니다. 3. 구체적인 재무 설계, 전문가 도움받는 게 답. 많은 분이 은퇴 준비 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자산을 배분할까 하는 점입니다. 전문가들은 보통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을 안정적으로 배분하는데, 예를 들면
60대 초반까지는 주식 비중을 4,050%로 유지해 성장성도 챙기고 이후에는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을 늘려 위험을 줄이는 방식을 추천합니다. 또한 국민연금, 개인연금, 퇴직연금 등을 모두 합쳐 얼마나 매달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지 면밀히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월 80만 원, 개인연금 30만 원, 퇴직연금 50만 원이라면 매월 160만 원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. 거기에 저축이나 투자 수익을 더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구조죠. 요즘은 은퇴 자산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아서 혼자 머리 싸매지 말고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걸 추천해요. 실수 없이 현실적이고 내 상황에 맞는 플랜을 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. 4. 현실적 사례 은퇴 후 재정 설계와 생활 방식 변화. 사례 1. 58세 이모 씨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4억 원을 안전하게 운용하며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를 만든다. 이모 씨는 퇴직 후 자산의 60%를 저위험 채권과 적금, 40%는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했어요. 연 34%의 수익률을 목표로 잡아 큰 변동 없이 매달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죠. 그는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게 핵심이라 말합니다. 사례 2. 63세 박 씨는 퇴직 후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 매달 150만 원 수익을 올린다. 처음엔 작은 재고로 시작해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며 매출을 키웠어요. 지금은 집에서 일을 하며 건강도 챙기고 적당한 활동으로 은퇴 후 우울감도 줄었다고 해요. 사례 3. 60대 초반 김 씨 부부는 자녀 교육비를 모두 끝내고 집도 대출 없이 완전히 자가여서 생활비 부담이 적다. 그 덕분에 매달 연금과 저축으로 여유 있게 지내면서도 여행과 취미 활동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. 미리 준비한 덕분에 스트레스가 적고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노후를 즐기고 있어요. 5. 꼭 기억해야 할 노후 준비 주의사항. 첫째, 은퇴 휴식이라 생각 말자. 은퇴는 휴식기라기보다 새로운 시작이다 보니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. 둘째, 퇴직금은 지금 쓰는 돈이 아니라 평생 쓰는 돈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. 무리하게 한꺼번에 써버리면 큰일 나요. 셋째, 재취업이나 부업 시 건강관리와 과로주의.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. 무리하면 후회가 커요. 넷째, 주변에 도움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자. 재무 상담, 커뮤니티, 가족과의 대화, 전문가와 상의가 모두 필요해요. 마무리하며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. 재정적인 준비와 함께 삶의 의미와 건강을 함께 챙기는 게 진짜 노후 준비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. 앞으로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. 꼭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길 응원할게요.